반갑습니다. 장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액세스 상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폼 필터를 적용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 폼 필터가 처음 나왔어요. 폼 필터가 처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폼 필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엑셀의 필터, 우리가 자동 필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폼 필터는 주로 이 테이블 데이터 시트 상태에서, 디자인이 아니라 데이터 시트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것만 나왔어.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즉 얘를 골뱅이를 포함해야 된다는 문제였다면 이번 문제는 골뱅이가 반드시 쓰이기는 쓰이는데 골뱅이가 첫 번째 글자 또는 골뱅이가 마지막 글자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요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골뱅이의 앞 뒤에, 골뱅이 앞에도 골뱅이 뒤에도 글자가 하나 이상,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에 얘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폼 필터가 어떤 건지부터 액세스 창을 띄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집에 저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띄우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무거나 띄워서 작업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거래라는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띄웠어요. 보이죠?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더블 클릭 또는 오른쪽 버튼, 열기 버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거래 데이터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데이터 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 홈 메뉴에 보면 여기 정렬 및 필터라고 보이죠? 그냥 필터가 있고요. 얘는 그냥 필터고요. 고급에 보면 여기 폼 필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엑셀로 치면 자동 필터고 얘는 엑셀로 치면 고급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폼 필터로 이렇게 가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옆에 삼각형 이렇게 자동 마치 엑셀의 자동 필터처럼 생기는데 삼각형을 눌러서 선택하는 건 이 데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산자를 많이 이용을 하죠. 크다, 작다, 뭐 이런 비교 연산자라든지 비트윈 앤드라든지 또는 라이크 연산자를 쓰잖아. 그걸 여기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배송료라는 거 이렇게 약간 늘려놓고 작업해도 돼요. 기본 배송료가 예를 들어서 4,000원 이상을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이렇게 적었잖아. 4,000원 이상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요 위에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4,000원 이상만 보이죠. 이 상태로 내가 테이블을 저장을 하고요. 닫았어. 테이블을 분명히 저장을 하고 닫았어요. 다시 테이블을 열어보면 그냥 원래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지정한 조건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주면은 아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점이 되는 거예요. 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약에 잘못 넣었다 그러면 필터 적용 해제를 하고요. 고급에 다시 폼 필터 가보면 내가 만든 조건이 그대로 있거든요. 조건을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2,000원에서 4,000원 이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2,000. 여기는 비교 대상이 없어. 비교 대상이 기본 배송료입니다. 그래서 기본 배송료가 2,00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and 기본 배송료가 4,000원보다 크다. 적용했을 때 화면상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자체가 요걸 잘못 썼죠. 거꾸로 썼나요? 크거나 같다고요? 얘가 작거나 같다죠.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연산자를 잘못 적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는 게 뭐였어요? between and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액세스에서는 얘를 권장을 하죠. between 2,000 and 4,000 이렇게 적는 걸 권장한다 그랬어. 그죠? 결과는 동일하잖아.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적용하는 조건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쿼리에서 썼던 거, 뭐 테이블에 썼던 거, 어떤 조건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날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같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날짜는 연, 월, 일로 구분하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날짜 데이터는 앞에 누가 나옵니까? 날짜와 시간은 샵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샵이 생깁니다. 그럼 날짜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날짜를 보면 날짜 데이터가 자 전부 다 1월 데이터거든요. 2019년 1월 10일 이전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전이니까 크거나 작거나 같다죠. 크거나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날짜 데이터는 샵이 붙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내가 1월 10일 샵을 안 붙였어. 안 붙여도요. 적용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샵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여도 되고 생기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폼의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안 생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글자 문자잖아요. 그죠? 문자이기 때문에 포함이라는 걸 쓸 수 있죠. 시작한다, 끝난다, 포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내가 만약에 배송 주소에다가 포함을 하겠다 그럼 뭘 적습니까? like를 적겠죠. 그러면 별, 서울, 별이라고 했어. 그리고 적용해주면 서울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폼 필터를 만들 때 like 별을 안 적고요. 그냥 경기 별이라고 했어. 그러면 경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적용을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알아서 like로 바뀌어요. 보이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어차피 연산자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은 작업하기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화면상에서 경기로 시작하는 전부 다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별표 말고 뭘 배웠습니까? 물음표라는 게 있었어. 물음표는 글자 하나, 별은 모든 글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누가 오고 아무거나 두 번째 글자가 누가 돼야 돼? 기가 와야 돼. 그리고 그 뒤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럼 적용했을 때 두 번째 글자가 기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죠? and와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회사에 보면은 경남 택배가 있고요. 협동 택배가 있죠.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얘도 조금 늘려놓고 해볼까요? 택배회사에서 자 경남 택배와 또는이니까 뭡니까? 오와 협동 택배.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경남과 협동에 따옴표 안 적어도 알아서 자기가 나와요. 왜? 데이터의 형태를 인식을 하거든요. 이거는 문자니까 따옴표를 붙여줘야지. 얘는 숫자니까 따옴표를 안 붙인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인식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배웠던 대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폼 필터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 놓고요. 그대로 저장하고 닫아버리면 처음에 띄울 때는 그냥 그대로 원래 데이터로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알아서 그 조건을 기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폼 필터가 어떤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요. 테이블을 열었을 때 데이터 세트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게 폼 필터고요. 두 번째. 자, 업체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메일이 있거든요.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파일 중에서 이메일이 있는 자리 거 아무거나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 자, 얘는 디자인 보기에서 해야 되겠죠. 자, 이메일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업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이때까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like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폼 필터는 안 들어가도 됐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이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별표 골뱅이 별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골뱅이가 이렇게 쓰면 앞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앞뒤로. 그죠? 그 말은 골뱅이가 첫 번째 와도 되고 골뱅이가 중간에 와도 되고 골뱅이가 끝에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 문제는 골뱅이 앞뒤로 글자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돼. like. 자, 뭔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골뱅이가 오기 전에 글자 한 글자. 골뱅이가 오고 난 뒤에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별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거꾸로 돼도 돼요. 이게 물음표 골뱅이, 별표 골뱅이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렇게 쓰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야 골뱅이 앞뒤로 반드시 한 글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넣어볼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like는 다운편에 별이 오는데 글자가 한 개씩 골뱅이 주위로 와야 된다. 그리고 별. 보이죠? 요렇게 화면상에서 넣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화면상에서 요렇게 보이나요? 요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요. 그냥 포함이다 그러면 like 별 골뱅이 별인데 얘 앞뒤로 문자가 한 개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별 물음표 골뱅이 물음표 별. 만약에 앞에는 꼭 두 글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별 물음표 골뱅이.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 뒤에 문자가 얘도 뒤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준다라는 건 문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